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에 데드라인이 없다고 하면서 내년도 대선 후에 서명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해서 주식시장의 폭락을 야기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과연 미국 무역 협상은 파국의 길로 들어선 것일까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은 리잔수, 왕후닝, 한정 등과 함께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시 주석은 제도화를 강조했고 급박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중국의 매체들에게는 전혀 노출되지가 않았고 그 대신에 그 하위 조직인 베이징 시정부의 심화개혁위원회 장면만 CCTV가 방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27일에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11월 28일에는 중국이 미국의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그러더니 며칠 후인 12월 2일에 중국 국무원 회의가 열립니다. 이 국무원 회의는 상무위원 7인이 다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 각급 기관 및 국유 기업에 대한 당 조직 강화, 제도화 등에 대한 두 가지의 조례를 통과시킵니다. 이 두 조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중국의 각급 인민정부, 그러니까 성정부, 시정부, 현정부 이렇게 내려가면서 있는 각급 중국 정부에는 공산당 조직이 당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조직위원회의 당 서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해서 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당조직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라는 여러 가지의 그 요구사항을 내놓습니다. 특히 당조직을 보다 충실하게 구축을 하고 제도화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국유기업에 소재한 당위원회를 보다 구체화, 실체화, 강화하고 제도화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라고 이렇게까지 주문을 합니다.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현재 각 지방정부 또는 정부기관, 국유기업에 있어서 공산당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국유기업을 보면 경영진은 공산당의 간부이고요. 또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노조에 해당되는 공회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다시 당위원회가 들어와도 어떤 역할이 분명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당위원회가 국유기업과 공산당 조직 간의 어떤 의사소통의 소통 창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조직을 장악하고 국유기업의 매 기능에 침투를 해서 당위원회가 각인되도록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조를 보면 상당히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면모도 보입니다. 앞서 있었던 개혁심화위원회에서 강조되었던 제도화, 그리고 국무원 회의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제도화, 그리고 당조직, 그리고 기층 당조직의 강화 등등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 정부와 국유기업, 말하자면 자기 자신 내부에 대한 어떤 통제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 상무부의 로스 장관이 매체들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로스 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이 일진일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번 실소를 금치 못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미국 업체들이 이미 크리스마스 때 판매할 재고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어떤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면 지금이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중국이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을 서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서 제재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 조치의 내용이라는 것이 미국 군함의 홍콩 정박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홍콩에서의 NGO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사실 대단한 제재는 아니었죠. 그런데 바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데드라인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어떤 의미로는 내년 대선이 끝난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해서 말하자면 폭탄이 떨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자세히 미국 매체들의 뉴스를 훑어보면 그날 또 하나의 작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비앙카의 남편인 쿠시너가 미중 무역 협상팀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같은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포기하거나 해서 애따 모르겠다 내년에 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미중 무역 협상 합의를 상당히 원한다는 증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단지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 다음 날인 12월 4일에 미 하원에서 신장 위구르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 법안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중국 정부가 무슬림들을 수용소에 모아다 놓고 강제 교육을 시키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해서 홍콩 인권법과 아주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가 된 것인데요. 사실 이 신장 위구르 법안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이미 작년 이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오던 법안입니다. 최근에 와서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로스 상무부 장관이 만일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2월 15일에 징벌적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이제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이런 관측들이 마구 나오게 됐죠. 그렇지만 화교 매체인 아폴로TV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관원들의 말에 따르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중지되지가 않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 신장 위구르 법안의 하원 통과에 반발을 해서 앞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의 모든 외교관들의 진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일부 미국 관리들에 대한 중국 입국 금지 조처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만들어 놓고 아직 발의하지 않았지만 미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가동할 수 있다는 암시를 계속 던지고 있죠. 이러한 흐름을 볼 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떤 중대한 기로에 쓴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견됐던 일들이었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일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로스 장관은 또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타이밍에 맞추는 합의를 이루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중국 양쪽의 태도를 보면 어디까지나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전해지는 워싱턴 소식통들에 의하면 일부 미국 관원들은 어느 정도의 타협 가능성을 비췄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두 사람이 강경하게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는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협상팀 모두 중국을 압박해서 원하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미중 양국의 실무팀의 의견은 상당히 접근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국 협상팀 관원들의 공통된 언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폴리티코 같은 매체에서는 양국의 의견 차이가 수 밀리미터 이내로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흘러나온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합의 서명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아이오와 같은 곳에 와서 서명을 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모두 이 1차 합의안을 꼭 양국의 정상이 직접 서명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데 합의를 보았고,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중국의 류호 부총리가 워싱턴에 와서 합의안에 서명을 하는 정도로 하자라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5월달까지 있었던 미중 협상과는 달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협상안은 중국 측이 협상안을 지시하고 미국 측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협상안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쪽에 의해서 거부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서 미중 무역 협상안이 마무리될 시점에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이 튀어나와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그런 식의 견해를 보이기도 했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미중 무역협상팀, 특히 실무팀의 의견은 상당 부분 접근을 했고 이미 무역 합의안도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겠죠. 중국이 미국의 어떤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로스 상무부 장관이 했던 몇 차례의 발언 내용을 보면 협상안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는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무역협상안 그 내용 자체보다는 무역협상안 외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아마도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서 양국의 견해가 접근하고 협상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지만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중국이 합의안에 서명하기가 어렵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보고 서명을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 보인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일 협상안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합의 이행 보증 기제 쪽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만일에 합의안 바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신강 위구르 관련법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협상 체결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 자체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몇몇 화교권 매체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참모들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라고 하면서 우리 중국 공산당에게 더 이상 남겨진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100% 믿을 수는 없는 소식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합의 이행 보증 기제에 대한 요구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제소를 할 때 미중이 공동으로 조직한 기구에서 중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중국 정부는 자기들 내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한 번도 일반 대중에게 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공개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이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말이죠. 또 하나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국유기업에 대한 특혜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국유기업이 생존해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도 커다란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방법이 아닌 미국에게 비난받지 않을 방법으로 각급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 기층 조직에 있는 공산당 위원회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해당 조직의 공산당 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은 대결 국면으로 갈 때에도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되죠. 왜냐하면 미국과의 갈등 구조로 가고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에 중국의 경제는 볼 것도 없이 대폭적인 경기 하강을 겪을 수밖에 없고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그리고 민생에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민초들만 괴로움을 겪고 국유기업만 괴로움을 겪는 게 아니라 중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도 모두 손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내부로부터 위협이야말로 정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민영기업이나 민간이 아닌 우선 자기 체계, 각급 정부와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공산당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신강 위구르법은 지금 하원을 통과한 상태인데 이것은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째로
홍콩은 일국 양제를 표명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구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설명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강 위구르는 일국 일제고 엄연하게 중국의 일부분이죠. 따라서 신강 위구르에 대해서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정 간섭이며 정면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강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을 압박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에 이미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공산당 지도부가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번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전첸거 당서기이죠. 이 전첸거 당서기는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로 거론될 만큼이나 위상이 높고 또 정치국 위원입니다. 정치국 위원이라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높은 25명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위상이 있는 사람을 이미 신장 위구르 관련한 제재자 명단에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액션을 하겠다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중국 공산당을 떠나서 바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높은 사람들이 해외에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니까요. 안팎으로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120일 내에 제재 명단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가게 될지 모르지만 전첸거 같은 사람이 올라갔는데 중국 공산당 중에 거기에 나는 안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 제재 명단에 올라갈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일은 이런 패권 경쟁이라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주 구체적이고 생활 밀착적으로 나 그리고 내 가족들을 공격한다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하게 반격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는 점입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동안 위대한 중국몽을 외쳐왔는데 미국의 이런 압박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못하거나 안 하거나 미약하거나 이럴 경우에 모두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리더십에 타격을 입으면 시진핑 주석과 그 그룹의 권력 또는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뾰족한 선택이 없어 보입니다. 의회 양원이 하는 일이고 행정부에서 제재를 하거나 또는 만들어진 법안을 이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죠. 이제 중국에서는 료호 부총리에 대한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료호 부총리는 이 미중 협상을 맡을 때부터 만일의 경우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긴 했습니다만 요 수일 사이에 떠도는 소문 중에 료호 부총리에 대한 소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이 상황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분 소문은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소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정리를 해본다면 미중 무역 협상은 타결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알지 못할 이슈, 아마도 무역 협상 외의 요소로 인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이슈가 해결되어야 이 합의가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에 의하면 미중 간의 협상팀은 지금 계속해서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가장 최선의 경우는 12월 15일 예정된 관세 부과 일자 이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겠고요. 만일에 12월 15일을 넘기게 된다면 미국 쪽이 크리스마스 연말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협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1월에 중국의 춘절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도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빨라도 2월이나 되어야 협상 재개와 타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중 무역 협상은 관건이 되는 시점에 온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러나 결렬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